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집도를 할 때는 그 과정 중에서 그 뼈를 얼마 정도 절삭을 하고 어떤 기구를 넣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하고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환자분한테 무리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가장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로봇 인공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범입니다. 무릎 인공관절을 할 때는 그 환자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관절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뼈의 구조도 많이 변형이 되고, 또 무릎 주변의 인대라든지 뭐 힘줄이라든지 또 골격 구조가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까지 교정을 해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진행을 할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런 그 뼈를 어느 정도 이 망가진 부위를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그 인공 구조물을 깎아낸 데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 넣는 거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인공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자분을 검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뭐 MRI라든지 필요하면 뭐 CT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서 그걸 토대로 집도의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겠다, 뼈를 어느 정도 뭐 절단을 하고 어느 정도 인대를 좀 늘려주고 이런 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디자인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런 로봇 기계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뭐 로봇이 다 그냥 이렇게 절개를 해서 다 하는 것이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수술은 집도의가 합니다. 집도의가 하는데 그 수술 중간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환자분의 수술 중간에 뼈나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데에서 얻는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얻어서 거기서 이 인공관절 기계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의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 환자분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가면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 방법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기본적인 기법은 같지만 얼마나 더 환자분한테 개개인화되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할 때 보면서 이제 참조를 하는 사진인데요. 위아래에 이제 다리뼈가 있고 이 사이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 인공관절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얼마를 이렇게 절삭 잘라내고 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인대 사이에 이게 빡빡하냐, 느슨하냐,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가 들어갔을 때 안쪽 바깥쪽에서 얼마나 균형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시면은 뭐 0.5mm 단계까지 정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전문의들 같은 경우는 저런 숫자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수술 전에 정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술 중간에도 거의 유사하게 맞출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차를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로봇 인공관절의 특징이고, 저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환자분한테 가장 적합한 데이터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 분들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릎이 좀 많이 변형이 돼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수술이 도달이 어려울 정도로 어떤 그 해부학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인 경우에는 오히려 로봇 인공관절이 더 정확한 그 측정치를 주기 때문에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심한 무릎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 구조가 뭐 변형이 왔다든지, 또는 뭐 인대 구조가 손상이 돼서 측정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어려운 경우에도 로봇 인공관절은 아주 좋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로봇 인공관절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또 우리 병원에 들어온 그 로봇 인공관절 기기는 그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 FDA라고 하죠. 거기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안정성과 유용성이 검증된 다음에 허가가 돼서 들어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유용하고 환자분들한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세한 차이로 이걸 했더니 좀 덜 아프다든지 또는 뭐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수술 중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로봇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밀한 부위를 또 실수를 충분하게 줄여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인공관절은 평균적으로 15년, 20년 이렇게 우리가 수명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비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된 지가 15년, 20년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들은 얻기가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환자분한테 스트레스가 덜하고 또 그 환자분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구가 맞춰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뭔가 불편하고 잘 입기가 어려운 반면에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맞춰서 입었을 때는 편하고 또 오래 입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라고 비유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고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게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관절이 정확하게 착장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수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인공관절 수술은 집도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계만 뼈를 이렇게 절삭을 해서 거기다가 딱 끼워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변형이 된 무릎을 그냥 일자로 쭉 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환자분들이 다리가 변형이 돼 있으면 인대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모든 구조들이 다 변형된 채로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단번에 이렇게 딱 일자로 교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집도를 할 때는 그 과정 중에서 그 뼈를 얼마 정도 절삭을 하고 어떤 기구를 넣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하고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환자분한테 무리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가장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로봇 인공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최근에 개발되는 그 로봇 인공관절들은 의사와 로봇이 서로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이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로봇 인공관절도 결국에는 의사가 집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정밀하고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인공관절은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또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시술을 해서 조금 더 오래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 프라임병원의 정범명이었습니다.